출마해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출마해야지가 41.5%. 그러니까 약 11점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 나는 거죠. 물론 여론조사 기관 한 군데에서 한 매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처음 나왔는데 7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있으면 이제 2심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조사들이 계속 나올 텐데 여론조사에서 선행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맨 먼저 앞에 한 여론조사가 비슷한 문항일 경우에 뒤에 하는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에게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한테서 그런 케이스가 불과 한두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고로 말하는 거지 전혀 두 나라 사법 체계는 영향을 받을 수도 필요도 없는 거고 둘 다 근거하고 있는 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참고거리도 안 되는데 흔히들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했고 다수는 대통령 당선된 자는 내란 외환을 빼고는 재직 중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그 재직 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 것도 재판이 스톱된다. 이게 정설이라고 다수라고 말을 했잖아요. 진짜 법률학자나 현재 펌사 또는 판사 또는 막 옷을 벗은 변호사들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가 다수설 소수설 그건 없다. 왜? 이제껏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어서 법원이 언론이 이런 어느 게 다수예요? 라고 물어볼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내부 논쟁을 한 끝에 계산해 봤더니 이쪽이 많다 적다가 없다. 이 건에 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밝힌 적이 한 번 있어요. 작년에. 뭐라고 했냐? 이건 워딩 그대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법원은 연구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할 수 없다. 자, 4월 15, 16일경에 상고심에 접수를 해요. 그럼 그때로부터 이제 문서 송달하고 자 이제부터 3심 시작됐습니다 하고 변호인들 어서 선임하세요. 이유서 뭐 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선고가 열릴 것으로 보이죠. 5월 14일 전후해서. 그러면 대법원은 자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선고가 돼서 그중에 어떤 분이 당선이 됐는데 해당자야. 이 심리를 계속할까? 만약에 대법 심리가 열린다면 그러다가 대선이 딱 결과 나면은 그걸 발표를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게 지금 안개에 쌓여 있잖아요. 네. (20에서) 유죄 나왔어요. 네. 선거가 이제 해야 되겠죠. 거기서 당선됐다고 치면 네. 친 뒤엔 바로 이제 그 2심 유죄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야 말라 바로 나올 거고요. 바로 또 그게 저항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말이 정말 저는 요즘 항상 제 심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법 선고가 나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면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뭘 참고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심에서 이 대표한테 유죄가 나왔다라고 할 때 근데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이른바 조기 대선까지 일단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거죠. 출마할 수 그렇죠. 있죠. 최종 유죄 확정이 아니니까 최종 유죄 확정 때 직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으니 2심의 형량과 관계없이 당연히 출마 가능하고요. 상고심 대법원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상되는 대선 날짜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른바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전국 불안 요소가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전국 불안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그 불안의 폭과 불안의 종류가 문제인 것이지 그런 점에서 좀 암담하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여론조사도 해보겠어요. 사실 2심 결과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출마 여부를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여론조사가 실제. 다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얼만큼 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조사가 수십 개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출마해. 저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조사와는 별개로 궁금한 거는 2심에서 유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쟁점이지. 헌법 84조에 대한 그게 해석의 쟁점이에요. 문제인데 해석의 문제. 그거 가지고 그냥 나왔으니 얘기를 할까요?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두 나라 사법 체계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한테서 그런 케이스가 불과 한두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고로 말하는 거지 전혀 두 나라 사법 체계는 영향을 받을 수도 필요도 없는 거고 둘 다 근거하고 있는 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참고거리도 안 되는데 흔히들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했고 다수는 대통령 당선된 자는 내란 외환을 빼고는 재직 중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그 재직 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 것도 재판이 스톱된다. 이게 정설이라고 다수라고 말을 했잖아요. 진짜 법률학자나 또는 판사 또는 막 옷을 벗은 변호사들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가 다수설 소수설 그건 없다. 왜? 이제껏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어서 법원이 언론이 이런 어느 게 다수예요라고 물어볼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내부 논쟁을 한 끝에 계산해 봤더니 이쪽이 많다 적다가 없다. 이 건에 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밝힌 적이 한 번 있어요. 작년에. 뭐라고 했냐? 이건 워딩 그대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법원은 연구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할 수 없다. 정식으로 사건이 제기가 돼서 대법원에 접수가 돼서 심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논의를 해서 말을 할 것이다. 해당 재판부가. 국민들이나 여론이 그것을 궁금해하리란 건 당연히 알겠지만 미리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하고는 미리 말을 예단하지 못한다는 않겠다. 거죠. 헌법재판소도 비슷하고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것도 계엄 내란을 하지 않았으면 이건 얘기거리도 안 안 되는 되는 거였어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2심과 3심은 5월경과 6, 7월경에 하리라는 것은 뭐 정해진 스케줄이었으니까. 스케줄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12월 3일 날 뭔 내란을 하는 바람에 쭉쭉쭉 앞당겨지고 헝클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달 사이로 지금 선거하고 대법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그 순간 그럼 대법원 재판이 열리냐 그것부터 따져야 돼요. 그렇죠. 아마 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한 게 이재명 대표고 법원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법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상고심, 3심은 2심 재판부가 결정을 내고서 어느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고를 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대법원 업무가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접수를 받아야 되고 그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3월 26일 날 2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를 하겠죠. 어느 쪽이든. 이재명 측이든 검사 측이든. 그럼 3월 26일 플러스 20일이면 4월 15, 16일경에 상고심에 접수를 해요. 그럼 그때로부터 이제 문서 송달하고 자 이제부터 3심 시작됐습니다 하고 변호인들 어서 선임하세요. 그다음에 뭐 내세요. 이유서 뭐 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이죠. 5월 14일 전후해서. 그러면 대법원은 자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선거가 돼서 그중에 어떤 분이 당선이 됐는데 해당자야. 이 심리를 계속할까? 만약에 대법 심리가 열린다면 그러다가 대선이 딱 결과 나면은 그걸 발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지금 안개에 쌓여 있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럼 고치죠.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주 빨리 한다면 뭐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가능성만 따지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는 하대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3월 26일 날 하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날수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어진 20일 중에 나는 급해. 첫날 가서 해버리고 검찰도 바로 하고 그래? 굉장히 빠르네? 그럼 우리도 스피드 냅시다. 축축축축 되면은 될 수도 있대요. 그런데 20일까지는 상고 이유서를 내기만 하면 되니까 19일째나 20일째 되면
아 이거 아까 1심처럼 잘해야 되겠다 날짜 계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딱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로 사용할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건 법꾸라지라고 하면 안 되죠.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만 따박따박 나를 지켜서 하다 보면 결코 재판 지연 수를 쓰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조응천 전 의원이나 뭐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던데 예를 들어서 5월 14일로 대선 날짜가 정해졌다고 칩시다. 이제 헌재가 판면 언제 그럼 그때로부터 역산을 하면 대개 한 달 전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해요. 후보 등록 마감을 한다고 4월 한 14일쯤에 그리고 약 4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고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잖아요. 국민들의 선택을 위해서. 그럼 4월 한 10 며칠 언저리가 후보 등록 마감인데 이재명 대표 2심은 그보다 앞선 3월 26일에 나오고 근데 지금 방금 이종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딱 했어요. 그 이후로는 누구도 후보로 접수가 안 돼. 그리고 선거는 5월 14일이야. 근데 대법원이 그보다 며칠 전에 발표를 해버린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정말 경우의 수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는 마시고 문제 있는 후보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났는데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말로 할 수 없는 대혼란인 것이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건 이론상의 경우의 수로만 가능한 거고 아까 말한 20일, 10일 그다음에 서류 송달 이 날짜를 다 합하면 대법원이 빨리 심리를 할 수는 있대요. 대법원은 증인을 부르거나 증거 여부를 다시 하는 그게 아니고 법리심이니까 대법관들이 모여서 하는 것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야, 일국의 대통령을 뽑고 더군다나 개엄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하는 거니까 단순 보궐선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건데 이렇게 막 정해진 거 하다 보니까 무슨 콩고 먹기식으로 이래도 되는 거냐. 어쩌겠어요. 그게 주어진 상황이고 팩트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가정을 하고 하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원래는 이런 여론조사는 없죠. 일단 뭐 대선 운동 과정 중에는 판결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못 나오죠. 예, 네. 못 나옵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됩니다. 네. 당선이 되는데 당선된 이후에 대법원의 심리와 판결이 계속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아직 알 수 없다고요. We don't know. 규범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네네. 일단 현재로서. 전례도 없고. 예, 예. 할지 말지도 그때 오면 결정하겠다는 그렇지. 거예요. 오면. 헌재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고 탄핵 인용이 되고 바로 60일 안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 사이에는 뭐 검찰이나 뭐 이렇게 소송하거나 뭐 수사하거나 이런 게 일단 다 홀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명태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것저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 84조 해석의 핵심은 그거예요. 재직 중 소추하지 않는다가 재직 시작한 날로부터인 것인지 당선 이전에 있었던 송사 건도 함께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이전 건도 포함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하고 말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당선자가 계속 쭉 가면 되고 임기 종료 후에 심리가 속행돼요. 이제 뭐 그걸 이제 법학자들이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막 그런 게 근데 필요할 것 이게 같아요. 누구도 유권 해석을 내리거나 논의를 주도하거나 어느 결정이나 견해에 대해서 의무 분열을 하기가 애매한 거. 결국은 대법원이 대법관 전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대법원이든 헌재든 무엇이든 간에 법을 다루는 어떤 그 사법부 내지 그런 기관에서 내리는 모든 판결을 수용한다. 순종한다. 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아니, 대부분의 때문에 국민은 법원에서 내는 결정을 다 수용합니다. 하죠. 근데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 헌재를 때려 부순다는 벌금 내라 그러면 다 내고.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건도 충분히 어디까지는 예상할 수 있냐면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불복하거나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죠. 왜냐하면 헌법 84조에 관한 거니까 헌법에 관한 최고 전문기관이자 유일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에게 의뢰를 해요.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해달라. 그럼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그럼 법률적 효력이 홀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아까 오리무중 정도가 아니고 저는 한 200리 무중일 거라고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도 이 건은 또 헌재로 가고. 갈 수 있다. 네. 그럼- 아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야만 가겠- 하니까 가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럼 그때까지 당연히 하죠.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만약에 누군가 뽑혔으면 대통령인 거죠 뭐. 아니 내 말은 그 헌재까지 갔을 때 헌재까지 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판결 내려졌는데 일단 헌재 가는 과정. 근데 그때도 대법원이 일단- 판결을 안 내려버리면 네. 헌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헌재에 간다는 얘기는 최종심이 나와야 헌법을 나와. 이렇게 해석한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대법원 자체가 자 이제 대선이 끝났어. 재직 중 뭐 하지 그리고 요번 대통령은 당선인 기간이 없이 바로 임기 시작이니까. 개표 종료와 동시에 대통령 맞습니다. 네. 직무가 시작 바로 당선인이에요. 아니 당선인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대통령이야. 대통령. 그러므로 재직 중에 재직이 바로 그날 시작된다고요. 밤 한 12시쯤에 투표 개표 시작한 몇 시간 후에 그때부터 대통령인데 대법원이 아직 우리는 심리도 못했어. 그럼 안 해버리면 안 하면 결정이 안 나오니까 헌재에 갈 일이 없죠. 다만 만약에 이제 이 대표가 되고 국힘이 이 야당이 됐다면 계속 정치적으로 막 악유는 하겠지. 취하겠죠. 뭐 어쩌다 저쩌다 뭐 한 달만 있으면 뭐 후보도 못 될 사람이었다 등등등 시작해서 이제 그런데 그래봐야 90 몇 석? 108석? 100석 안팎이니까 국회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전국 불안 요소로는 작용을 하겠죠. 정말 200리 무중이 많네요.